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무슨 일이든 하면 잘할 것 같다. Yes or no? 안녕하세요. 안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자존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받고 귀중하게 여겨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과 함께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잘해낼 것이다 라는 자기의 확신에 대한 그 어떤 그 총체 느낌을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품위나 혹은 능력 혹은 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점에서 자존감과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라고 여쭤보실 때 저는 이 자존감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내 마음의 배경, 내 마음의 의식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이 현재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의 중요한 항목 한 3가지 정도를 우리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존감에 대한 중요한 3가지 항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떤지 한번 직접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심지어는 비난이나 비판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그다지 흔들리지 않는다. Yes or no?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감정적으로 그다지 흔들리지 않는다가 자존감이 높은 상태입니다. 자, 저는 아직도 no.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혹은 비난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사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평가는 단지 그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고 사실을 반영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강사인데 자,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 다릅니다. 어떤 내용은 이제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내용이 참 좋았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난 별로였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환경이 다르고 또 듣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 필요로 하는 욕구가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듣더라도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네. 사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우리 자신을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나 평가를 들으면 우리 의식이 그것에 관심이 가요. 주의를 기울여요. 때로는 짧게 또 때로는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괜찮은 상태면 그 이야기들을 듣고 객관적으로 듣고 이 이야기는 내가 한번 들어봄직하다. 반영함직하다 라고 해서 성장할 기회를 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잘 안 돼서
우리가 계속 그것에 끄달리고 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 내가 지금 이 이야기에 계속 끄달리고 있구나. 내가 자꾸만 이 이야기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순간 잠시 호흡을 알아차리거나 혹은 발바닥같이 어떤 중립적인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잠시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감정이 좀 잦아지고 좀 괜찮아지면서 그 이야기들을 조금은 편안하게 객관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존감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받고 귀중하게 여겨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Yes or no? 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질문에서도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받고 귀중하게 여겨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자존감이 높은 분입니다. 저도 yes. 네. 자,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의 어떤 비평이나 비난 같은 걸 들어서 좌절을 했더라도 그래도 오래가지 않고 조금 일찍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가능하다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자신에게 나지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나는 사랑받고 귀중하게 여겨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고 귀중하게 여겨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지막하고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이제 눈을 떠봅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지금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나요? 지금 내 표정이 어떤 것 같으세요? 또 내 몸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겠습니까? 주변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전과는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만약 내가 이러한 훈련들을 반복해서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귀중하게 여겨질 만한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되는 이유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돌보시던 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내면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보같이 멍청한 것, 네가 뭘 잘할 수 있어, 너 때문이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라는 이야기들을 들어온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단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하나의 의견일 뿐,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이건 나에 대한 것이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믿게 되면
또 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귀중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믿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불안하고,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또 일을 잃을까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하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면 행복감도 떨어지고, 만족감도 떨어지고, 그 다음 삶에 대한 재미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게 그러한 마음이 떠오른다면 그러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귀중하게 여겨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토닥토닥 거려주시고요. 만약 이 이야기들이 뭔가가 자꾸 불편해서 뭔가가 자꾸만 힘들어진다면 오히려 지금 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혹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수 있기를 하고 여러분 마음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반복해서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존감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무슨 일이든 하면 잘할 것 같다. Yes or no? 역시나 나는 무슨 일이든 하면 잘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저도 yes.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교육센터도 하나 만들었거든요. 마음챙김의 숲이라고. 자, 물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는가가 더 정말 중요하긴 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할 것 같아서 시작하지 못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뭔가가 좀 잘 못할 것 같다, 좀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러니까 실패했던 경험들, 실패가 자꾸만 반복된다든지 혹은 어떠한 실패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왠지 자신감이 없고 난 좀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어렸을 적 돌보시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꾸만 넌 못할 거야, 뭐 네가 뭘 하고 무시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뭔가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존감이 올릴 수 있냐면요. 바로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씩 성취를 해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는 것도 작은 성취일 수 있어요. 혹은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 것도 작은 성취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작은 성취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목표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이러한 작은 성취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이 성취감을 혹은 이 행복감을 여러분들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음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맛있는 초콜릿이나 우리 이제 맛있는 사탕 같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입 안에 넣고 오래오래 음미하면서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들이 오래도록 여러분들 기억에 혹은 몸에 저장이 되거든요. 이처럼 무엇인가 작은 성취를 했더라도 이 성취감과 행복감을 눈을 감고 온몸으로 이렇게 느끼다 보면 훨씬 더 빠르게 행복감과 어떤 기쁨과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아주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나요? 또 어떤 것을 가장 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그것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는 세상이 바로 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고 내가 귀한 존재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삶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